K3, K4 리그가 출범이 되면서 조금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들이. 토크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2020 K3, K4 리그 토크룸 김포시민축구단의 백종석 코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백종석 코치님이요,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걸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포시민축구단의 백종석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3 리그의 김포시민축구단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백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 사실 고정훈 감독님을 보필하는 수석 코치, 굉장히 힘든 자리거든요. 힘드시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없고요. 굉장히 네. 지금 즐겁게 같이. 토크룸. 저희가 오늘 한번 집중 토크를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로서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저는 화려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거의 뭐 선수로서는 초등학교 때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이 백종석 코치님이 선택한 대학은 고대 아니죠? 연대 아니었습니다. S대였습니다. National University. 쑥스럽습니다. 축구 선수는 그만뒀는데 축구 관련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지도자였고,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대 축구부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여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꿈을 구체화를 시켰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업을 마치고 또 군대도 이 대단한 곳으로. 그래서 해병대로 지원을 하게 됐죠. ROTC였고요. 그것도 사실 좀 이유가 있는 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사실 한 30-40명 되는 소대원들을 마음대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기의 명령대로 이렇게 꾸릴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반드시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AFC C급 지도자를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때 주강사 선생님이 이광종 감독님.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시고. 그 경험을 갖고 백종석 코치가 한 선택은 잉글랜드 킹스턴 대학교 대학원 스포츠 코칭 사이언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분석을 굉장히 잘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런던을 갔다 왔는데 공기에서도 축구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영국 간 이유는, 첫째는 축구 지도자로서 자격증을 거기서 한번 따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칭 관련 석사 학위,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부수적으로 어학 실력을 한번 좀 늘려보자. 네.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따고 뭐 영어도 좀 되고 하면 기회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그 다음엔 제 능력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얻기 위한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한 측면이. UEFA B 라이선스 획득하셨고요. GK 코칭 라이선스도 굉장히 특이하게 또 획득을 하셨네요. 영국에 제가 3년 9개월 정도 있었는데 골키퍼도 한번 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싶어서 나중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갔다 온 다음에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A 라이선스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이 강습회나 교육을 영어로 하죠. 또 이거는 뭔가요? AFC 마. MA 강사가도 얘기한 코스인데요. 그때 좀 좋게 봐주셔서 높은 등급으로 수료를 한 거를 자랑 삼아서 썼는데 그대로 읽으시네. 토크룸. 2011년도 인천 유나이티드의 15세 팀이죠. 광성중학교. 이승우 선수가 광성중학교에 있었나요?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한 반년 정도. 그다음에 김진야 선수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코치님 잘생긴 것 같다.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 백종석 코치님이 김진야 선수의 친삼촌이 아니냐. 토크룸.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 싱가포르로 넘어가요. 홈 유나이티드의 수석 코치로. B급 라이센스 통역을 했는데 그때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임생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감독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성인 팀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인종의 어떤 선수들을 이끌고 매니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영감도 받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신갈고등학교 코치로 또 부임을 하십니다. 그때는 공채였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임 연구 지도자. 예. 지도자 보조나 뭐 이렇게 어시스턴트 코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자료나 아니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토크룸 그리고 동국대학교 축구부 수석 코치를 거쳐서 김포 시민축구단에 입단을 하시게 됐는데, K3 리그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아픔을 겪은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이런 선수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해외 프로팀, 대학교 이런 데서 했던 게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선수들하고 뭐 융화도 하고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영국에서도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챔피언십 그 외의 디비전 리그를 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국에 있을 때 한 7부 정도 되는 그런 리그에서 뭐 몇 번 같이 운동도 하고 해봤는데, 디비전이 잘 구축이 돼 있고 돈을 좀 많이 받는 선수도 있고, K3, K4 리그가 출범이 돼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굉장히 뭐 한국형 어떤 디비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들이 있잖아요. 아쉬운 점들이 아쉬운 있죠. 점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구장이 인조잔디 구장.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김포는 인조잔디 구장이다. 무릎이 좀 허리가 좀 안 좋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팀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보면서 라이센싱 제도 자체를 무조건 홈 경기장은 천연잔디. 네, 그러면 그리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그런 걸 해준다면, 그리고 뭐 또 하나 좀 뭐 첨언을 하자면 K3, K4 리그가 출범이 되면서 K리그 1이나 K리그 2에서 예전 같았으면 축구화를 벗었을 그런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연장하면서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선입견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 출신 아니고 네. 핸디캡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백 코치님만의 좀 극복 노하우? 물론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입견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그런 판단이고, 제가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도하는 거를 보고 제가 하는 것을 지켜봤던 다른 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뭐 그때 대건고등학교 코치를 하셨던 서기복 지금 현재 부평고 감독님, 제가 훈련을 하는 걸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고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훈련에 대한 피드백이나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성아, 오늘 그 훈련 되게 독특하더라, 재밌더라 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했던 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신갈고 있을 때도 같이 그 코치를 했던 지금 현재 중동고등학교 감독님이신데 김용범 감독님이시라고, 그분도 잘 해보라고,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중간중간 커리어상의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고마운 게 저한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 뭐 더 제가 더 잘해야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리그가 연기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간, 선수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체력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컨디셔닝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다들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리그의 성패가, 그 팀의 성패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만큼 잘 준비를 유지했느냐. 리그 경기 수가 축소됐잖아요. 경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선수층도 많이 두텁거나 그런 팀이 유리했을 수도 있었지만 아예 그냥 한 16명 정도의 스쿼드가 강하게 구축돼 있다면 오히려 그것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올 시즌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셔널리그에서 K3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팀들을 이기는 걸 목표로 하지만 조금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팀들은 저희보다 예산이 한 3, 4배 뭐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K3에서 올라온 팀들 중에서는 좀 뭔가 해보자. 그 팀들은 다 좀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8위, 9위 정도는 해야 그 말씀하신 중위권 이상은 뭐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당연히 우승했으면 좋겠죠. 토크룸 백종석 코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K3, K4 리그에는 멋진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멋진 축구 철학을 갖고 계신 지도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럴까? 약간 막혔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